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공세에 주저앉은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6% 급락을 했었잖아요. 오늘장에서 추가로 2.5% 더 빠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40만 원 선도 무너져 내렸죠. 1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이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무려 22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증발할 거라고 합니다. 22조가 증발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가 한국수자항공사가 태국 물관리 사업에서 6조 원 정도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오늘 신문 일면에 실렸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4거래일 만에 22조 원 날라갔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따낸 6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 정도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쉬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거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공모들로 무장을 해야 앞으로의 시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2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 함께 할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증권 누르시고 대박 플러스 시즌2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이후로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셔도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루트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또 한 가지 자료가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우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강의하신 그 자료를 올려놓은 PPT 자료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알찬 강의, 유망한 종목 공개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시작합니다. 예, 일본 은행이요. 기존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1920선까지 밀렸고요. 간신히 1920선 턱걸이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상로 대표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키워드 한 개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개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특징이 있듯이 종목군에도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갈놈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투자를 하시기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소외됐던 종목,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는 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일수록 정보를 통한 부분, 아니면 TV를 많이 보시든지 아니면 전문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개별적인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표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6월 7일부터 지금 6월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매도세도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9,300억이 매도세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 삼성전자 얼마를 팔았냐? 6,000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만큼 대부분의 이 매도세 자체는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는 달려갔죠.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전형적으로 보텀업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톱다운이 아니고 지금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 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업종, 업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부분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어제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사는 모습이었고요. 장 중에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죠.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오르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 충격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의 랠리를 해갈 때 첫 주자로 날려갔는 게 바로 뭐 바카라 장세가 연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카지노,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주였죠. 하지만 엔터주가 몰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치고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왔던 게 바로 바이오 제약주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폰 관련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그 종목들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안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던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스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좀 더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좀 더 머리를, 멘탈을 좀 더 크게 가지면서 오늘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강의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장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의 오주방. 오늘은 어떤 강의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쉬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스코리아에 제가 밀렸습니다. 밀렸고 지금 예.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상로의 오주방, 말 그대로 5천만의 주식 공부방이죠.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이 시장 자체를 좀 더 현명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알아보시냐면, 그 전에 지난 강의를 잠시 한번 좀 보실 건데, 지난 강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죠.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란 주식시장이 하루 동안 시작했던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색깔을 이용하여 표시해 놓은 상태죠. 캔들의 영어적인 의미는 바로 양초입니다. 양초 모양을 한 부분 자체가 차트, HTS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양초를 통해서 시가, 중가, 그리고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고가를 알 수 있죠. 저가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해석하는 바는 좀 더 보자. 숨겨진 2인치를 찾아보자. 두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저항과 지지까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시가는 말 그대로 9시에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시초 가격을 뜻하는 게 바로 시가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는 당일 가장 높이 올랐던 가격이 바로 고가고요. 거기에 저가는 당일 가장 낮게 내렸던 가격, 그리고 종가는 15시 주식시장이 마감할 때 마지막 가격을 우리는 종가라고 하죠.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양봉의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했을 때 이 점 자체가 시가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떨어졌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우리는 캔들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캔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본다면 바로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진다는 거죠. 시청자분들 지금 TV 화면에 상당히 제가 낙서를 좀 해서요. 좀 지저분하게 보이실 건데 제가 깨끗하게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캔들에 숨겨진 1인치. 자, 요거는 TV를 보시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TV를 찍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항과 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양봉의 캔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분위기였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보였고요. 두 번째 지지가 보였습니다. 쌍바닥 패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자? 바로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단기 트레이닝 가능한 영역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났을 때 지지를 봤다면 좀 더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이런 캔들 모양을 했을 때는 어떻다? 우상향 아니면 우하향? 바로 우상향이죠. 우상향으로 한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캔들을 보면서 한 개의 캔들만 볼 때는 저항과 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써서 2개, 3개, 그리고 5개, 10개 합쳐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저항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안에 가둬놓고 크게 한번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말로써 해드렸던 부분은 대본에도 없는 거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배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업 공시입니다. 기업 공시고요. 어떻게 기업 공시를 해석을 할 것인가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먼저 기업 공시가 기업 뉴스가 한 개 떴었죠. JP모건사에서 스마트폰이 예전만큼은 안 팔릴 것이라는 판매 부진 우려감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심리는 상당히 하단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만 봤을 때도 그런 공시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손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키워보자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이번 책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한번 다르고 다르답니다. 한국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상당히 어렵고 보시다시피 아는 아죠. 어는 어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이 세상이죠. 그만큼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의 차이인데요. 내년 한국 경제 회복 G20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해석을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경제 충격도 크게 받고 회복도 빨라. 그리고 세 번째는 IMF 한국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4%, 주요국 중 꼴찌구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뉴스를 보면 어떠세요? 가장 빠르다.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낸 거죠. 긍정.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 충격도 크게 받고 회복도 빨라. 무슨 말입니까? 변동성이 크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IMF가 한국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4%, 주요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글을 접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왜 1번, 2번, 3번을 해놨을까요? 예? 자,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견해가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앞서서 봤던 1번, 2번, 3번은 바로 이 뉴스를 보고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2009년에는 마이너스 4%의 성장, 간로하고 G20 중에 최저 성장률을 2010년에는 4.2%의 성장, G20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글을 보면 어떠세요? 아, 이거를 보면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뉴스를 재해석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종목을 볼 때 종합 시향에 나타나는 뉴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뉴스의 원본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애널리스트가 우리한테 전달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꿔서 전달하는지 그래서 나의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여기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내가 털어내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뉴스를 보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사야지만 어느 정도는 뉴스의 눈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신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수익이 높다는 말이 있죠. 신문을 보는 게 TV를 보는 것보다 나은 점이 신문은 글입니다. 맞죠? 뉴스는 미디어죠. 미디어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은 우리가 듣게 되겠고요. 하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문은 어떤 신문을 봐야 될까요? 바로 서울신문을 봐야겠죠. 예, 서울경제TV의 신문을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기분이 좋죠. 실적 개선. 좋습니다. 이만하게 좋은 게 없습니다. 장내 매수. 와, 더 좋죠. 대주주가 지분을 매수를 해줬다는데 너무 좋죠. 아니면 요새 어느 자산운용사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취득했다 이런 뉴스가 뜨죠. 그리고 특허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겠고요. 신규 매출처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지분을 취득했다. 그리고 수주를 받았다.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는 우리가 흔히들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 개선이 뜨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곧장 올랐을까요? 올랐을까요? 모르겠죠. 그날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먼저 답을 드리면요. 장내 매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특허권 취득도 신규 매출처 이런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뉴스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 호재가 미리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먼저 알려진 정보인지는 우리가 중립적인 사고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실적 개선이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대요. 근데 뉴스 제목에는 어떻게 뜹니까? 영업이익이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다. 이거면 딱 뜨죠. 그러면 클릭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출은 어땠는가? 매출은 어땠는가? 자, 가장 좋은 구조는 매출, 영업이익이 둘 다 올랐을 때가 가장 좋겠고요. 당연히. 다만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것은 마진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덜 팔았다는 거죠. 물건을 더 팔고 대신에 업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남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박리담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원가를 절감을 최대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낮췄지만 매출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재고 정리나 이런 부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이 중에서 하지만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죠. 다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립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뉴스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계, 엑스맨 같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엑스맨 같은 애가.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죠. 실적 개선은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증거가 있겠고요. 장내 매수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형체가 있겠고 특허권 취득도 이 특허의 빈도,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신규 매출처 창출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에 지분 취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수주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이 올랐다. 기대감이 올랐으면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실적이 개선됐답니다. 실적이 개선됐으니까 주가는 올라야겠죠. 주가는 어떻다? 바로 기업의 실적에 비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젠백스가 왜 3일 연속 이렇게 됐습니까? 젠백스에 우리는 뭘 기대했을까요? 췌장암 3차 임상 실험이 들어갔답니다. 3차까지 들어갔으면 거의 뭐 성공이지. 3차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주가는 상당히 높게 올랐죠. 젠백스가 시총 6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총 1조 2천억짜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총 5천억도 안 되죠. 한순간이라는 거죠. 기대감이 올랐던 주식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3차까지 갔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져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려왔고 오늘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바이오 제약주의 거품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기대감은 엑스맨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적 악화, 그리고 우려감, 그리고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고소했다, 횡령했다, 그리고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이 됐다, 수주를 실패했다, 그리고 장내 매도를 했다, 그리고 계약 연기가 되었다, 유상증자가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 설명드리기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증자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증자가 속해 있죠. 제3자 배정도 있겠고요. 유상증자 있겠고 뭐 일반 공모주 있겠고 그리고 무상증자도 있겠고요. 상당히 많죠. 증자는 일단은 증자가 뭡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뭡니까? 돈이 풀리겠죠. 네?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주겠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그냥 주겠다는 거죠.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100에 90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뭐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도 있겠고요. 상여금을 많이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주주들한테 여러 가지로 주식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대. 우리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다.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재로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넣으시는 전략.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수주 실패하고 계약 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실패하고 계약 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계약 연기 같은 경우 수주 실패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든요. 아, 이 회사가 어디랑 계약을 한다더라. 먼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기가 터졌습니다. 그런 주가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오를 때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주가는 선반영이 됐는데 계약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주 실패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 가서 영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수주 실패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 연기나 수주 실패로 인해서 주가는 그전부터 안 올랐다고 칩시다.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반영이 된 상태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만약에 이번에도 태국에서 물관리 그거 수주를 받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선반영이 됐을 거라는 말이죠. 만약에 수주를 실패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젠백스 임상실험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번에도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것보다 적게 팔린다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요. 자, 중립적에서 바라보는 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뭐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자, 우리가 이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전분기 대비가 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있겠죠. 그러면 전분기 대비는 어떻습니까? 바로 전분기죠. 지금 6월 달이죠. 그럼 전분기는 어떤 분기입니까? 1분기를 얘기하겠죠. 지금은 몇 분기입니까? 2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는 3분기겠죠.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1분기보다 좋았다. 그러면 전분기보다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년 동기 대비는 뭡니까? 작년 이맘때 어떻게 했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IT가 있습니다. IT는 어떻게 봐야 되죠? 바로 전년 동기 대비를 봐야 되죠. 2분기하고 3분기는 뭡니까? 불경기죠. 제일 성수기는 바로 4분기죠. 그러면 4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 IT 기업들은 당연히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를 좀 더 우리가 눈을 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전분기는 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요번에 올랐던 SK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자 전환을 했죠. 흑자 전환을 했죠. 그 부분이 지금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매출을 1,000억씩 내는 회사에 1억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매출 10억을 내는 회사에 1억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뉴스를 비교를 할 때 둘 다 수주를 했습니다. 둘 다 수주를 했죠. 둘 다 수주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매출이 1,000억인 회사가 1억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네, 맞죠? 못 미치겠죠. 매출을 1,000억씩 내는데 수주를 1억을 받았대요.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매출을 10억씩 내는 회사가 1억 수주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영향력이 있겠죠. 다시 말을 바꿔서 매출을 1,000억 내는 회사가 500억 수주를 받았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행동은 HTS를 켜시고 매수 클릭을 하셔야겠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그냥 수주 뉴스 이런 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쉽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바로 종합시황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 뉴스를 보시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목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요거를 조금 어렵게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출 1,000억인 회사에 1억 수주를 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 내용은 이랬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뜨냐면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어떤 기업을 할까요?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회사를 아무거나 뭐 인텔을 할게요. 인텔에 뭐 바꿔서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SK하이닉스를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저희가 실 상황입니다. 지금 대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듬떠듬 할 수도 있겠고요. 이해를 하시고 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하웨이로 할게요. 휴대폰이니까 하웨이 그룹의 하웨이 회사의 모바일 프로세서로 반도체를 수주를 계약건을 했다.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 뉴스만 딱 뜬다는 거죠. 금액은 안 뜨고. 그러면 이 뉴스를 딱 겪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웨이에 계약을 했단다. 그러면 안에 숫자는 안 보고 계약을 했단다. 호재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얼마를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했길래 얘네들이 시범적으로 칩 100만 개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없겠죠. 전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이렇게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글은 어떻습니까?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육하 원칙을 다 파악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세 개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언제, 요 세 가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제, 무엇을, 어떻게가, 얼마가 수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바로 기대감과 그다음에 우려감인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많이 속으세요. 기대감, 우려감이 있으면 기대감이 작용한다. 우리가 이런 주식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들 경기순환주죠. 어떤 거 있습니까? 철강. 예를 들어 철강을 먼저 말할게요. 철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3년간에 계속 하락세죠. 그리고 태양광.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주식 갑자기 생각나죠? OCI 이런 거. 매일 나옵니다. 매일.
뉴스가 어떻습니까? 매일 기대감이랍니다. 이제는 중국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더라. 철강은 항상 그 뉴스입니다. 나올 때마다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중국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는 기대감이 연출이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기대감에 또다시 또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누가 올립니까? 기관이 올리죠. 올랐을 때 나중에 중국 지표가 딱 나옵니다. 생각보다 안 되네.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살 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사죠. 주식을. 저가에 사야 되는데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철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철강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뻥을 친다는 겁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대감이 나옵니다. 항상 기대감. 어느 정도는 지금 태양광이 다시 한 번 더 구조적인 부분이 재편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더라는 뉴스가 나오죠. 재편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고 뉴스를 내보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려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려감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는 눈 각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배우셨죠. 그러면 집에서 신문을 조금 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좀 보시고 내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요점을 내가 찾을 수 있나. 같은 뉴스라도 보시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판단력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오늘의 강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로 위원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AS도 받고 오늘 알짜배기 종목까지 공개하는 시간 잠시 뒤에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바로 공개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을 잡으라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상로 대표님, 지난주에 동양강철을 주셨었는데 한 주름 어땠는지부터 좀 봐주세요. 예, 동양강철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100%를 맞추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 뭐 약간의 변명을 된다면 지금 추천하고 2주 정도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지금 2,800원까지 좀 내려앉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갈 것이다 했는데 그때 코스닥이 어떻게 나왔죠? 코스닥이 시장이 폭락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 나왔고 거기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한 번에 큰 매물대를 자체를 밑으로 하향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난 부분
자, 오늘 특급 종목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해 드릴게요. 그 부분 꼭 믿어보시고요. 대신에 지금 동양강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롱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단호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방송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상당히 죄송하고요. 대신 오늘 종목으로 제가 꼭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강철을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손절매를 하시거나 좀 길게 투자를 해보셔야겠다라고 AS를 해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뭐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방산 제품입니다. 방산, 어떤 방산이냐? 얘들이 이제 뭘 만듭니까? 대전차를 만들죠. 이런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작 기계를 만들죠.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한 가지 더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YG-1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요 3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업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동차 업황은 괜찮아요. 그나마.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단가 인상이 없이 지금은 비용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판매가 좀 더 높아지면서. 그리고 지금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돌아요? 바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돌고 있죠. 그래서 이웃나라, 먼 나라지만, 미운 나라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익분 부익부라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경기 회복은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납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공작기계라는 겁니다.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 경기 회복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공작기계거든요. 공작기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절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출 말고요. 뭐 이렇게 만들 때 뭐 자르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공작기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따로 중장비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가장 기초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는 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작기계 업황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우리가 방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악재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회담이 일어난다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턴이 일어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거기에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벌써 작용을 했던 상태죠. 이상로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내일 있을 남북 당국자 회의가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럼 그래요? 좀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방산 제품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보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을 봤을 때 지금은 우려감 자체가 먼저 작용을 했다는 거죠. 우려감이 실적이 때문에 작용을 하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표면적으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맥점을 좀 몇 가지 좀 그어 본다면요. 한 이 정도로 좀 그어 볼 수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 지금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1차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좀 더 우리가 매수가로 좀 더 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았던 가격은 이틀 전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바닥을 잡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틀이 지났고,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거는 짧게 가는 주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위에 있는 이 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주마다 와서 AS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하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막으로 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같이. 매수가를 제가 13,800원이죠. 13,800원에 어느 정도는 좀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는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5,000원까지는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맥점이 보시면 13,4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손절가는 아무리 빠져도 13,000원 부근은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자. 그래서 13,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야 얘들이 올릴 생각이 없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S&P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포죠? 바로 외국인이 주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투신권까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한번 더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 목표가 매수가는 13,8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로 위원님께서 오늘 S&T 중공업을 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주 동안 흐름 어땠는지 다시 한번 AS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해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이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주식 승천 10시가 끝난 이후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무료 방송 역시 참고하시고 내일의 전략 짜보시면 100% 좋은 전략 시간으로 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